네, 저는 이제 세계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세계로라는 이제 주제로 선생님들 찾아뵙게 되었고요. 제목을 왜 이렇게 세계랑 인천이 강조가 되어 있나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인천 한누리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학교는 이제 다문화가정 학생들만 이제 위탁 교육을 받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서 저희 인천으로 찾아왔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결대로 잘한 후에 세계 각지에서 자기 역할을 하겠구나 싶어서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교실 그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인천에 대해서 공부했던 그런 사회과 또는 국어과 공부했던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그 외에 또 프로젝트 학습했던 것들 결과물들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각 교실마다 뭐 여러 가지 국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교실에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 맡았던 1학년 친구들, 1학년 애기들이고요. 15명, 16명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 사진 기자분이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구도 좋게. 그리고 이건 태권도 애기들 하는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고 정말 생긴 지 딱 10년 된 학교, 네, 10년 차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된 학교고 이 학교에 이제 초중고가 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게 지금 이 당시 자료를 만들 당시에 10월달, 10월 20일 기준 이제 엑셀 파일인데 저희가 초중고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고 중학교가 1학년 2반, 2학년 1반, 3학년 2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한 반씩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급이 총 15학급이 있고요. 초등이 6학급인데 왜 7학급으로 처리가 되냐면은 디딤돌 학급이라고 해서 이제 무학년제 한글반 교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도 이제 강사님이 아니고 저희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있고 초등 선생님들은 총 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디딤돌 학급이랑 1, 2, 3, 4, 5, 6학년 한 학년당 한 명씩 선생님들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학년의 수학 교과와 학습 한국어 부분을 좀 지도해 주시는 전담 선생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초등 8명, 그다음에 중등 선생님도 또 이렇게 여러 명도 계시고 이중언어 선생님도 같이 근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러시아어 쓰시는 선생님 2분 계시고 베트남어 한 분, 중국어 한 분, 아랍어 한 분, 이렇게 5분이 주당 1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표를 보시면은 무슨 이렇게 나라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조금 익숙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총 20개국, 그 다음에 119명 이렇게 됐는데 조금 더 늘었어요. 11월 달에. 조금 더 늘었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쓸 수 있고 저희 통학버스를 2대 운영하고 있는데 통학버스는 부평구 노선과 연수구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노선은 송도 신도시에서 출발을 하고 부평구 노선은 저희 청천동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서구 쪽이랑 그다음에 미추홀구 쪽은 버스가 가지 않아서 거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오거나 자차로 오거나 아니면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애기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얼굴 가린다고 가렸는데 저희 반장 선거가 있었던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3명밖에 없었어요. 3명밖에 없었는데 반장 선거를 하라고 하니까 2명이 나와서 2표 받은 애가 반장이 되고 1표 받은 애가 부반장이 됐던 네, 그런 웃지 못할 반장 선거가 생각이 나네요. 이랬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9월 달에 학기가 시작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3명 학생들은 사실은 3학년 2학기 때 저희 학교에 왔는데 한국어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지속학생으로 남아서 4학년 1학기까지 올라왔던 학생들입니다. 점차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저희는 수시로 학생들이 이렇게 위탁교육을 신청해서 오기도 하고 또 한국어 실력이 충분히 늘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중도 해지하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명이 됐습니다. 여학생이 1명 왔어요. 남학생도 1명 더 오고 5명이 됐고 그 다음에 7명까지 있었고 이게 1학기 때 찍은 사진인데 옷차림 보시면 보이시죠? 반팔 입고 있는 거, 반바지. 근데 이 중에 또 이제 5명의 학생이 원적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명 남았었는데 이 중에 1명이 재위탁 필요하다고 해서 1명 더 왔고 또 새로 온 학생들이 또 2학기 때 새로 온 학생들이 있어서 구성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저희는 6개월, 그러니까 한 학기별로 학생들이 좀 많이 바뀌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가 지나고 지금 2학기가 되어 있는데 약간 작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그 작년에 왔던 케이스, 작년 아니고 1학기 있었던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약간 학생들이 조금 이제 한국어가 돼서 말이 좀 통하고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원래 학교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 특성화 교육과정, 그러니까 한국어 정말 많이 배우고 사실은 과학교과는 가르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적 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저랑 학생이랑 학부모 같이 하면은 이제 원적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시간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지금 4학년 시간표 10월달 그 당시 만들 때 가장 최신 시간표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 국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말 그대로 저희 국어 교과서로 이제 교과 국어를 하는데, 4학년 교과서, 4학년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시잖아요. 4학년 교과서 보시면은 지문의 길이가 상당하고 글의 난도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한국 학생들한테도 조금 어려워하는 과목이 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다문화 학생들 친구들한테는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게 거의 그냥 그 정도가 전부고요. 뜻을 이해하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하고 있기도 한데요. 마이너스 2학년 해서 2학년 교과서로 수업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 이제 판매하는 문해력 교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교육이라고 해서 미술이랑 음악이 있는데, 저희가 예체능 과목이 따로 없어요, 교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술 캘리그라피 해주시는 선생님이랑 음악, 우쿨렐레. 작년에는 이거 뭐였죠? 칼림바 했었고, 올해는 우쿨렐레 해주시는 외부 강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담임교사가 같이 가서 이제 수업을 듣고 악기 조율도 같이 하는데, 이런 시간이 2시간 있고, 태권도랑 줄넘기를 한국 문화라고 해서 약간 체육처럼, 학생들이 체육처럼 생각하는, 네, 이런 수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어라고 해서 언어권별 맞춤형 다국어 수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 언어가 선생님들 5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이 학생들을 40분 수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담임교사가 같이 임장 들어가고요. 그래서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그다음에 중국어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고, 영어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러시아어나 아랍어나 베트남어나 중국어권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그 학생들은 이제 분반 수업해서 수업을 듣고, 그 외 다른 국가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20개 나라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던가 태국이라던가 캄보디아 이런 국가의 선생님들이 지금 저희 학교에 안 계셔서 이 학생들은 같이 이제 영어를 배우고 있고, 영어는 저희 지금 3학년, 6학년 담임선생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 다국어 시간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수학이랑 사회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반 학교의 실습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이렇게 정말 이거 알고 가야 된다 싶은 그런 개념 위주의 수업을 조금 하고 있는 편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담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연산 위주의 학습을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4학년 수학에 도형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는데 그 부분 지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연산도 아직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원적교에 돌려보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랑 수학이랑 다 부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국어가 일단 안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어 수라고 써있는 부분이 저희가 수준별 이동 수업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한국어 담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담임 한국어 시간이어서 4학년 친구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시간이고, 한국어 수준별 시간은 1, 2, 3, 4, 5, 6학년 학생들 섞어서 저희 레벨 테스트 한 다음에 수준에 맞게 또 분반 이동형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어 수업을 15시간 이상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집중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국어가 빨리빨리 다른 학교에 있을 때보다 늘어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실 크기가 좀 다른 학교에 비해 작아요. 저희가 거의 반 사이즈인데, 저 전에 있을 때 되게 큰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 큰 송도시 신도시는 약간 밀집 학교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한 반에 학생이 67명 정도 되는 그런 구성이어서, 그때 코로나 때 또 시험 대응으로 떨어뜨려서 앉았잖아요. 거의 책상이 꽉 찼었는데, 지금 저희가 반 사이즈 교실을 쓰고 있고, 여기에 지금 책상이 이렇게 몇 개 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맥시멈 15명 정도까지만 받고 있고, 위탁을. 그리고 이제 혹시나 그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기 명단으로 올려서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크기가 좀 작지만 가득 찬 느낌을 준다는 거,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제가 평상시에 수업을 할 때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보시면은 그 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백북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저희 또 이제 뭐 인성, 기본 상담 이런 시간이 또 있어가지고 그때 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좀 알려주고 싶다. 이게 엄청 글밥이 많은 책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제가 사진도 찍어서 놨는데, 이게 보시면은 한 페이지에 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밑에 조금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애들이 그림만 보고도 대충 이제 짐작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고 싶어서 먼저 구글 번역을 통해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영어로 바꾸고 조금 어색한 표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 제가 약간 고친 다음에 아랍어나 뭐 러시아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줘서 학생들한테 인쇄를 해주고 같이 그림을 보면서 책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을 나눠보고 그런 거 할 때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너한테 편한 언어를 써도 괜찮아 이렇게 지도해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또 국어 시간에 했던 수업인데요. 저희가 국어 교과서는 좀 힘들고 국어 활동 교과서로 수업을 가끔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엄마가 딸에게 쓴 편지글을 읽고서 글쓴이의 뭐 마음, 감정을 파악해봅시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딸들에게라고 써있는 이 편지글을 번역을 먼저 영어로 했어요. 근데 이 영어 표현이 좀 어색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살짝 고친 다음에 이게 지금 베트남어, 그 다음에 이건 러시아어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도네시아어 네, 이렇게 번역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건 아랍어 네 이렇게 아랍어까지 제공을 해준 다음에 국어 교과서를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에 있는 제재글을 같이 뭐 피아노와 춤을 이렇게 천천히 따라서 읽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소리내어 읽는 것 중에서 혹시 틀리게 읽는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바로 잡아주고요. 발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학생들한테 편한 모국어로 제공을 해주고 학생들이 그래서 모국어로 된 내용을 본 다음에 국어 활동 보면 뒤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 나라 언어로 써보게 하고 제가 이제 스마트폰 활용해서 구글 렌즈 촬영해서 아 이런 뜻으로 썼구나 정확하게 문장 이해를 보긴 어렵지만 뭐 기쁨, 사랑함, 고마움 이 정도는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엄마의 이런 마음을 너는 느꼈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회 시간에 했던 수업자료 제가 잠깐 넣은 건데요. 촌락이랑 도시, 촌락과 도시가 이제 사회에 나오는 상은 사회에 나오는데 이거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주는데 촌락과 도시라는 그 단어 개념어는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그 나라 언어로 써줬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 한 거를 뒤에 이제 붙여놨거든요. 이때 그거 사진도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은 촌락 도시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인쇄해 준 다음에 이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단락에 있는 글이다라고 설명해 주면은 학생들이 그 소리내서 읽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고 이제 모국어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제 붙였는데 사실 뭐 엄청 잘 했다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네가 생각하는 촌락이 뭐니, 네가 생각하는 도시가 뭐니 이거를 나타내 본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좀 써준 친구가 있고 그림으로 그려준 친구가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같이 이것도 발음해서 읽어보고 그 나라 말로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다국어 수업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서 살면서 인천에도 함께 공부해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평상시에 살던 집이 아니고 인천에 왔을 때 어떤 집에 살고 있니 어떤 방에 살고 있니 방 꾸미기 같은 것들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원래 살던 나라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지금 살고 있는 도시와 원래 살고 있던 도시 좀 비교해보는 활동들을 통해서 인천은 공항도 있고 항구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이제 내륙 지역에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항구가 없는 도시 같고 또 비행기를 타러 갈 때 그 도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인천은 서울이 가까이 있어서 서울에 가려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다 인천 왔다가 가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사실 인천공항 통해서 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인천공항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이야기했었고 1학기 때 이제 인천 중심지를 답사해보아요 하고 이제 제가 그 1학기 나눔 자료를 올렸던 지도안인데요. 사실은 저희 그냥 사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인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영상 자료를 좀 찾아서 보여줬던 것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도 읽는 방법을 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고 구글 지도 통해서 그 학생이 살던 곳과 지금 살고 있는 집 같은 걸 좀 비교해보고 동네 그런 것들 그 나라의 중심지가 어디였는지 지금 인천의 중심지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도 비교해보는 수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의 옛 이름과 모습 이런 것들도 조금 저희 인천의 생활 이 교재가 또 4학년 교재 부교재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이런 미추홀이나 이런 옛날 이름들이 어떤 다 이제 한자어에서 온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풀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랬었고 인천에서 볼 수 있는 건물들을 좀 뭐 블록 큐브나 지점토 같은 걸로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저희도 뭐 얼마 전에 팔미도 체험학습도 갔다 왔거든요. 팔미도 등대 박물관 갔다 왔던 것들도 이렇게 인천에 한 곳 갔다 왔다를 보여줄 수 있고
인천은 건물들을 이렇게 큐브나 자석 교구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교구들 같은 거를 저희가 그 나눔교사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체험학습 같은 거 갔을 때 저희 사실 체험학습 많이 취소가 됐잖아요. 저희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이슈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가 아니고서는 좀 그런 곳을 갈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정말 근교라도 가서 뭘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마을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 같은 데 가서 저희 근처에 남동 그 타워가 있어요. 그쪽 같은 데 가서 이제 봤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교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눔교사 예산으로 산 거거든요. 학생들한테 너네가 살고 싶은 인천의 뭐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것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막 설계도 같은 걸 짬고를 하고 이러면서 협동해서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 시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레고 같은 것도 굉장히 사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학생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말하지 않고도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것들로 소통이 다 되고 있지만 레고 같은 걸 통해서도 충분히 뭐 한글 학습이나 아니면 사회 학습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고 지금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인천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꿈을 키워입니다. 저희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 세계 시민 학교여서 이런 활동들을 또 했던 기억이 나서 사진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 다국어 선생님들 초청해서 이런 약간 축제처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또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오히려 또 자기 나라를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네, 밑에 있는 이것들은 이제 다국어 시간 제가 선생님께 양해받고 사진 찍은 거고 이제 외국 그 학생들이 인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사실 이거는 뭐 인천은 아니지만 중국이지만 이런 것들을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저희도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자체가 애초에 국제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태국에 있는 학교랑 지금 국제 교류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뭐 자기 이름과 나라 소개,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것들 좋아하는지 소개를 했고 얼마 전에 했던 두 번째 수업 시간에서는 저희가 태국의 가면 만들기, 콘 가면이 지금 뒤에 있는데 그걸 쓰고 이렇게 춤도 춰보고 그쪽 학생들은 태권도 해보고 저희가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 학생들이 사실은 인천에 있는 이런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못했을 같은 경험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쪽으로 서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진로 교육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 또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또 내려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천이라는 책 같은 것도 이제 마침 예산으로 구매해서 볼 수 있었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수업 나누는 협의회 또 사용하면서 또 도서 구입해서 같이 수업 자료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떤 수업하면 좋을지 이야기도 해보고 학년별로 조금 다른 수업들 해보자 비슷한 같은 주제로 이런 활동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으로 뭐 한글날 이런 거 했던 것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급문고로 사실은 학생들이 글이 많이 있는 책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정말 얇은 부, 받침 없는 글자로만 된 책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이런 것들 수준 평정 그림책 같은 것들 많이 놔서 혹시 애기 키우시는 선생님들께 되게 유명한 책이라고 들었는데 뭐더라 그 책 이름이 그 애기들이 펭귄 같이 생긴 거 나와 있는 그 그림책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애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빅북 앤서니 브라운의 기본의 마대반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빅북을 또 저희 나눔교사 예산을 구매해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되면은 실제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녹화를 했는데요. 학생들 얼굴 안 나오게 제 얼굴만 나오게 찍었거든요. 이게 재생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네.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조금 끊길 수도 있는데. 내용이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다요. 그거 활동 맞아요? 네, 아까 그 엄마가 쓴 편지 그거 가지고 썼던 있거든요.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이 뭐예요? 마음? 근데 마음이 뭔지부터가 막히는 거예요. 애들이 마음이 뭐예요? 자, 마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 눈에 보여요?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하트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긴 한데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제 바로 마음이 뭘까? 이제 또 여러 나라 언어로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글쓴이의 마음 알아요? 먼저 영어로 한번 바꿔주고 Writer's heart. Writer's heart? Có vui ca gì gì?
아랍어로 교수님의 마음. Selbstbewusstsein. 교수님의 마음. 네, 또 자주 쓰는 언어들은 저게 그 뭐지? 그림 시계 맞아요. 표시가 있어서 좀 맞아요.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더라고. 나중에 이제 안 보고 몇 번째 어디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Anti penulis. 이거는 안 보이는데 여기 편지, 이거 편지 누가 쓴 거예요? 엄마가 쓴 편지. 엄마 맞아요? 엄마가 썼어요. 누구한테 썼어요? 엄마 누구한테? 엄마 누구? 딸들. 맞아요. 딸들 썼어요. 딸 이름 뭐예요? 두 명 있어요. 두 명. 딸 이름. 시연, 정연. 맞아요. 시연이라고 정연이. 맞아요? 정연. 시연, 정연. 이름도 어려워요 또 발음하기. 시연 언니. 그다음 누구 동생? 정연. 맞아요? 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 알아보는 데만 벌써 한 3분 정도 걸렸고요. 똑같아요. 아니 빅 아니고 약간 이렇게 막 엄마 아빠한테 막 엄마 사랑해요 하고 엄마만 하고 있어. 이게 하필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아 그게 그거야? 러시아어로?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또 애들이 이해하면 말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뭐예요? 아 큐튼? 네,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어둡다 설명을 더 좋을까요? 어둡다 설명을 말이야. 밝다. 밝은 누구누구, 그러니까 그 엄마가 쓴 편지에 뭐 항상 밝은 우리 딸인데 밝은이 뭐냐 해서 어둡다의 반대말인데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수업을 했던 것들이 있어서. 언제나 사랑한다. 언제나 하는 거 뭐예요? Always love you. 뭐야, 발음 이상하네요. 네. 근데 이런 수업을 했던 게 있어서 녹화를 좀 했고, 학생들이랑 매번 사실 이런 수업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정도 각 잡고 준비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수업이라서 많이는 못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평상시에는 한국어, 수준별 한국어 수업 많이 하고 있고, 그래도 교과 한국어로 국어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수업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침 독서 시간, 독서를 하기 힘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생긴 어떤 가치 카드? 자석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붙여놓고 이게 뭔지 설명을 해줘요. 공정이 뭐냐, 뭐 경청이 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사함, 기뻐함, 노력. 이런 것들을 칠판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떤 뜻인지 그 나라 언어로 설명해 준 다음에, 알아요. 그럼 너 알면은 그게 그 나라 언어로 뭔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써줄 수 있어? 해가지고. 공정이 뭔지 여러 나라 언어로 써서 칠판에 붙이고 같이 한번 나와서 읽어보고 친구가 먼저 일어나서 발음을 해주면 같이 따라서 말해보고 이 정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독서 시간이 아니고 저희는 아침 가치 시간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바빠서 못하거나 가끔 안 할 때가 있는데 왜 오늘 이거 같이 왜 안 해? 막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은 하자. 선생님 미안 깜빡했어. 그래서 얼른 떼가지고 다시 지워서 준 다음에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감정이나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은 그 나라 언어로 조금 설명을 해주고 학생들한테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좀 이해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다문화 가정 학생을 만나는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만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인천에 와서 꿈과 재능을 키워서 세계 각지에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좀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시다 하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발표 자료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경원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석경원 선생님한테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수 이렇게 치는 건가요? 저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제가 2013년, 정확히 10년 전에 하늘이학교 개교 멤버였는데, 이렇게 또 석경원 선생님이 지금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옛날 생각도 나고, 선생님이 온몸으로 수업을 하시는 거 보니까, 딱 10년 전에 저도 그랬어요. 네, 똑같이 수업하고 계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학생들이 저희가 뭐 마치 종단 연구를 하는 것처럼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또 본의 아니게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요. 찾아올 경우도 있고, 뭐 카톡으로
계속 후사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정말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건강한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고 꿈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고, 저는 사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얘한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그 당시에 그 아이들한테 했던 말들을 한국어를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면서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하면서 그 얘기를 가지고 저는 이런 꿈을 갖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하늘의 학교 힘들었지만 거기서의 교육 활동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좀 응원합니다. 석경원 선생님. 좋은 감사합니다. 사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태국과 이렇게 국제교류하는 것들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일면 부럽고 또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학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